안녕하세요. 11시가 넘어가는 자정을 앞두고 있는 시간이네요. 벌써 하루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현재 시점 기준에서의 테슬라 주가에 좀 부정적으로 미칠 수 있는 요인들, 그리고 긍정적으로 반대로 긍정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전해드리면서, 그럼 앞으로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지극히 저희의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들부터 좀 먼저 꺼내 보겠습니다. 지금 PER이 지금 45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높습니다. 사실 PER이. 지금 엔비디아의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5분기 연속으로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는데, 그러면 지금 PER이 한 200 정도 될 것인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PER 6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렇다면 지금 테슬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 PER이 45가 조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2, 4분기 실적 발표 때 EPS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더 낮아질 가능성이 지금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인도량부터 해서 그리고 계속 가격 인하들도 있어 왔었고, 이자율 프로모션도 테슬라에서 일정 부분 어떤 조금의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마케팅에 또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서 등등등 EPS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높아질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10%의 EPS의 하락이 또 있다. 1년 기준으로 PER을 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46 가까이 되는 PER은 자연스럽게 주가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50으로 자동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PER 50. 그리고 테슬라 주가는 180달러. 180달러의 테슬라 주가가 PER 50을 기록한다는 건 참 슬픈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테슬라가 냉정하게 처해 있는 현실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보택시, FSD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빅테크의 몸집이 이미 엄청나게 이제 커진 테슬라 입장에서 이전처럼 80, 100, PER이 80, 100으로 미래 가치가 다 땡겨와서 그 프리미엄을 안겨주기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인 것만은 사실이고, 지금 테슬라의 인도량이라든지 매출, EPS가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아무리 미래 가치가 좋다 하더라도 저는 60을 넘어가기는 매우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EPS, PER이 50 기준으로 봤었을 때 아주 좋게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 약 20%의 PER의 어떤 상승, 프리미엄을 붙여준다고 한다면 주가의 20%를 지금 180달러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약 210에서 220달러까지는 나올 수가 있다. 이제 미래 가치에 대한 호재들이 계속 나올 경우에는 마찬가지죠. 근데 그 호재들이 반영이 된 주가 상승분 역시도 실적이나 인도량이 받쳐주지 않는다면은 바로 그냥 그 갭 상승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보기 좋게 메꾸면서 다시 하락을 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이 현재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자 지금 현재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6월 13일 부결이 났을 때입니다. 저는 부결이 났을 때 100달러까지 떨어질 확률을 70%, 50달러까지 떨어질 확률도 3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2년 연말에 일론의 트위터 인수 때와는 비교가 안 되는 일론 리스크가 이번에 나올 게 저는 엄청나게 높은 확률로 그 상황이 그렇게 일론 리스크의 그 강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저는 이것이 일부러 개인 투자자분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어서 그 어떤 공포 심리를 활용을 해서 기관이라든지 다른 세력들이 테슬라를 저가에 매수를 하려고 하는 좀 그런 포석이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지금 일론의 보상안에 대한 그 부결, 반대 의견들이 언론에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는 사실은 알 수가 없고, 저는 어제 영상이었나요? 90%의 확률로 가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부결이 났었을 때는
만약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라든지, 아주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고자 하실 생각이 없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한번 정말 주도 면밀하게 사항을 주시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는 46개월 투자를 하면서 2020년 연말에 그 폭포수처럼 떨어졌었던 테슬라 주가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은 그때보다도 비교가 안 되는 메가톤급의 더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확률이 지극히 낮다고 저는 여러 가지 좀 데이터를 봤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부정적인 요소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전히 테슬라가 일론도 얘기를 했다시피 금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금리의 그 인하가 언제쯤 일어날지 사실은 아직 좀 요원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테슬라에게는 여전히 계속 부정적인 매크로 환경이겠죠.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는 것 같고, 그리고 150달러에서 138달러까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은 떨어질 리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떨어졌던 이유는 당시에 이란과 이스라엘에서 마치 다시 중동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정말 엄청나게 공포가 몰려왔었던 매크로 환경이 또 있었었죠. 그러면서 주가가 138달러까지 이제 떨어졌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대내외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또 뭐 전쟁 이야기가 또 나온다고 할 경우에는 속절없이 테슬라의 부정적인 요인으로밖에 비춰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이것이 현재 큰 틀에서 봤었을 때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고 너무나 낙담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긍정적인 이슈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있거든요. 자, 첫 번째로 저는 기승전 인도량이라고 했습니다. 인도량이 받쳐줄 때 FSD와 로보택시, 이 모든 부분들이 동시에 프리미엄으로 테슬라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하고요. 그리고 물론 부정적인 요소로 EPS가 낮아지는 부분들이 아쉽긴 하지만은 인도량이 높아질수록 미래에 FSD에 대한 그 구독률이라든지 그 구매에 대한 실제적인 이제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인도량이 시장에서는 더 관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전년도가 이제 동기 대비해 46만 6천 대였죠. 근데 지금 물론 드론을 띄웠다고는 하지만은 어느 전문가가 사이버 트럭의 지금 1일 생산량이 약 200대 정도가 되는 것 같다. 뭐 사이버 트럭을 주차해 두는 그 공간에 드론을 띄웠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봤었을 때 지금 이제 1, 4분기 때 주당 1000대 정도의 사이버 트럭을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된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생산하지는 못했었죠. 근데 지금 만약에 하루에 200대 정도의 사이버 트럭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일주일에 1400대의 사이버 트럭을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92일이거든요. 2, 4분기가. 그렇다면 45일 정도를 만약에 매일 200대를 생산할 수 있고 나머지 또 47일 정도를 100대만 매일 생산할 수 있다고 계산했었을 때 약 13,700대 정도의 사이버 트럭이 이번에 인도량이 잡힙니다. 근데 이것은 2, 4분기 전년에는 잡히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인도량에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홍콩에서 이자율 제로 프로모션을 확대 시행을 했죠. 테슬라가. 중국에서의 제로 퍼센테이지의 이자율 프로모션의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홍콩에서 그런 프로모션을 확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뜻은 충분히 지금 중국에서의 주간 판매량이 이번 0%의 이자율 프로모션으로 인해 가지고 늘어나고 있다고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0.99%의 이자율 프로모션을 진행을 했는데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중국으로 이제 넘어간 것이고, 중국에서 홍콩으로 갔다고 한다면은 중국에서 역시도 이 효과가 실제로 인도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 예측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이죠. 내일 중국의 주간 판매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의 모델 Y의 재고 부분이 지금 큰 폭으로 지금 떨어진 것 같아요. 이미 다 인도가 되어 있다는 것인데 1, 4분기 때는 재고량이 그래프상으로 꼭대기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완전히 정말 폭포수처럼 그래프가 하단에 지금 위치를 할 정도로 모델 Y의 미국에서의 재고량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요인들도 있고, 그리고 저는 6월 13일에 90% 확률로 보상한 재투표가 가결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도량이 선방을 하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고, 지금 5월 달에 미국의 판매량 역시도 아마 6월 13일 이전에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이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6월 13일에 가계로 나올 경우에 이것이 아마 폭발적인 시너지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는 큰 주가의 상승, 그리고 200달러를 넘어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1, 4분기 때 가이던스 때 일론이 엄청나게 자신감 있는 어떤 멘트를 통해 가지고 주가가 당일에 15% 가까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이번 2, 4분기 가이던스 때도 8월 8일 로보택시 언베일 행사도 있기 때문에 일론이 절대로 이번에 가이던스 때 또 전년에 2023년 3, 4분기, 4, 4분기 때 시무룩하면서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가이던스를 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 1, 4분기 때 자신감이 있었던 희망 섞인 그런 가이던스를 발표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이제 학습 효과가 있죠. 1, 4분기 때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가이던스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던 것처럼 이번 2, 4분기 역시도 8월 8일에 이제 로보택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은 1, 4분기 때보다 2, 4분기 때 가이던스의 기대치가 더 높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실적에서 다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이던스에서 메워줄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번 2, 4분기에 실적이나 가이던스의 그 걱정과 공포는 크게 일어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인도량이 제가 예상했던 거와는 완전히 다르게 폭망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전세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하지만 지금 미국에서의 모델화의 재고량의 감소, 그리고 중국에서의 프로모션의 효과, 그것이 다시 홍콩으로 넘어간 부분, 사이버 트럭, 그리고 테슬라 코리아가 전년 동기 대비했었을 때 지금 현격하게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도 물론 100%는 아니지만 유럽의 전체 판매량의 일부를 그래도 메꿔줄 수 있는 부분, 지금 유럽의 판매량도 좀 그렇게 좋게 나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일부의 어떤 테슬라 코리아의 역할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요소들도 지금 현재 충분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질 수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6월 13일 보상한 재투표 주주총회가 있기 전까지 일론 머스크가 이상한 뻘짓을 해가지고 또 표를 너무나도 중요한 이 보상한 재투표의 표를 잃어버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6월 13일까지 거래에 10일이 남아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일론 머스크가 절대 정치적 발언이라든지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주가를 방어하거나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그런 행보들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은 안심하고 최근 이제 6월 13일까지의 10일 동안의 거래일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제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면 누가 만약에 한 곳에 배팅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상승의 배팅을 하고 싶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200달러에서 220달러 그 사이에 물론 PER이 높아지긴 하겠지만은 8월 8일의 언베일 행사 역시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배터리 대회와 AI 대회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왜냐하면 AI와 배터리 대회는 인재 채용이 목적이었던 것이고 일반 투자자분들이 봤을 때 무슨 말 하는지도 사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로보택시는 말 그대로 로보택시입니다. 택시. 그렇기 때문에 매우 친근하게 투자자들이 미래의 청사진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리고 아마 시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온이라든지 보여지는 맛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로보택시에 대한 이슈도 이전과는 다르게 AI나 배터리 대회와는 다르게 매우 긍정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조금은 부정적인 긍정적인 이야기를 섞어서 말씀드렸는데 향후 투자에 좋은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